자, 그래서 그 법 조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할 때 내가 줄 거라는 그런 거는 반드시 좀 알아놔야 할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금을 봅니다. 가산금 몇 페이지고? 16페이지. 자, 가산금은 항상 고지세에 붙는다는 걸 알아요. 고지세. 무슨 세? 고지세. 그러니까 고지서상에 나타나는 세금이다. 고지세에 바로 가산금이 붙는다 하는 걸 알아두자. 그리고 이 가산금은 바로 연체이자, 무슨 이자? 미뤄졌다 그래서 연체이자, 이자 성격이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어. 그 이자는 아니고 이러한 성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를 나중에 해둬야 되는데, 자, 그 보면 16페이지 가산금 의의가 나와 있지. 그래서 거기서 포인트가 지금 국세징수법이란 말이 있어. 국세징수법. 무슨 징수법? 국세징수법. 또 지방세징수법. 징수가 무슨 말이라 했지? 거둔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재산을 나중에 체납 처분하고, 그러니까 공매하고 처분하는 이런 게 다 여러분이 이 법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를 기록한 것이 국세징수법이고, 지방세만 이렇게 체납 처분 사항을 기록한 것이 바로 지방세징수법. 여기에 따라서 고지세, 자, 그 밑줄 긋고, 아까는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붙제 가산한다겠지? 요거는 고지세, 고지세인데 고지서상에 나타난 세금이다. 그래서 줄여서 고지세액인데, 여기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나와 있지? 그래서 그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그게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요걸 줄 거 없고 요걸 일반 가산금이라 그래. 무슨 가산금? 일반 가산금. 그래서 일반 가산금인데, 이 일반 가산금에 여러분이 보면 중요한 것이 바로 3%가 부과가 돼. 얼마 돼? 3%. 그러니까 일반 가산금은 3%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니까, 그것도 밑줄 건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줄 거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일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밑줄 거. 그 밑줄 거지. 거기는 바로 뭐냐 하니까 중가산금, 무거운 가산금이다 이 말이라. 중가산금은 매월, 그러니까 일자고 매일이 아니고 매월이지. 그러니까 달이 지내야 돼. 한 달, 두 달, 달이 지내서 이게 1.2%가 부과된다는 걸 알아도. 1.2%가 부과된다. 그러면 봐, 일반 가산금 3%도 때리고 또 중가산금도 때리나. 그렇지. 안 내면 계속 가산금이 붙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내지 않는 세금의 3%가 일반 가산금이고, 그래도 달이 지나고 계속 개기면은 우리는 중가산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중가산세, 중가산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는데, 그러면 요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60개월. 60개월은 우리가 지금 현재 뭐냐 하니까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60개월은 초과할 수 없다. 요걸 여러분이 알아두는데, 1.2%를 계속 부과하는 데 있어서 60개월은 넘기지 마라. 그러면 60개월이 총 연수로 따지면 몇 년이고? 5년이죠, 5년. 그러니까 5년. 왜냐 하니까 이게 난주 징수권. 여러분이 정부가 여러분이 세금을 갖다가 거둘 수 있는 행사하는 기간을 우리가 징수권리라 그래. 징수권리.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난주 5년으로 두고 있거든. 거기서 나온 행태입니다. 그래서 5년을 갖다가 개월수를 만들어 놓은 거죠. 60개월로. 그러니까 5년은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은 초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겠고, 다만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가산금을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라고 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세금을 냅니까? 생각을 해봐요. 거두는 자지 내는 자가 아니죠. 그럼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아침에 밥을 드시고 왔는데 식탁에 밥값 나눠놓고 왔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그냥 왔지. 왜? 여러분 거니까 밥값을 내냐 이 말이야. 안 내지. 그것처럼 모든 국세나 지방세, 또 가산금, 가산세, 하여튼 국가와 관계되는 돈은 절대 납부 대상도 아니고 거두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 소유의 부동산은 전부 비과세죠.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절대 세금을 내거나 납부하지 않고 과세 권리자로서 징수하는 자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한다. 그 다음에 가산금이 있는 세목을 보는데 대표적으로 재산세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 종부세.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부동산에 대한 하면 이 특정 부동산에 대한 하면 항상 옛날에 소방시설세. 그래서 시설 중심으로 여러분이 보는데 이게 바로 보통징수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오늘 정리를 잘 하세요. 자원에 대한 거는 신고조세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바로 보통징수, 고지서로 징수가 되는 조세로서 가산금이 있는 거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해둡니다. 그 다음 가산금의 종류가 거기에 나오는데 일반 가산금은 자 체납조세, 밀린 세금의 얼마? 3%가 고지세액에 가산되는 일반 가산금이죠. 그래서 방금 했던 거 요겁니다. 그 위에 질문했던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붙는 게 바로 3%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지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월 지날 때마다 1.2% 1000분의 12가 나오죠. 상당한 금액을 기업과 같이 가산금,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 합쳐가지고 세금을 우리가 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있고 이 중가산금은 60개월은 여러분이 초과할 수 없다 있다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는데 이 60개월은 5년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걸 알아둡니다. 몇 년? 5년.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보면은 이제 중가산금을 배제하는 게 있죠.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 걸 말하는데 그것을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 하니까 여러분이 고지서 세목별로 세 이름별로 국세는 100만 원 미만입니다. 이 미만 이하를 잘 봐야 됩니다. 이하는 징수를 해요. 미만은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죠. 자, 그러면 국세는 막 90만 원 나왔으면 이건 없는 거죠. 네. 또 지방세는 뭐 19만 원 나왔다. 또는 30만 원 미만이니까 25만 원 나왔다. 그러면 그 미만 나오면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가산금은 국세는 얼마가 넘어야 돼? 이상부터 적용하니까 100만 원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국세는 얼마부터? 100만 원 이상. 100만 원부터 적용합니다.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고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이죠. 얼마 이상? 30만 원 이상. 왜? 이 미만은 일반 가산금만 징수하지 중가산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1.2% 부과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제 조건으로 해서 요 지문을 잘 기억하세요. 일반 가산금이 얼마? 3%. 요 비율만 좀 외워두도록. 그 다음에 중가산금은 매월입니까? 매일입니까? 이거는 이걸 잘 봐란 말이야. 매일 1.2%가 아니고 매월 1.2%로서 여러분이 해놨는데 내가 그 계산상으로 말이 잘 안 되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거 보시면 지금 건물 재산세가 체납액이 100만 원이죠. 그렇죠? 자, 100만 원 밑줄 쫙 긋고 30만 원 이상이 되죠. 벌써 지방세로서. 재산세 지방세 아닙니까?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이란 말은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조건이 되는 거죠. 30만 원 이상이 되는 거니까요. 맞죠? 자, 그리고 고지일은 언제입니까? 7월 10일이죠. 그리고 납부 기한 말일은 7월 31일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 납부를 했죠? 11월 30일에 납부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총 가산금은 얼마냐 이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자, 대표적으로 지방세, 재산세로서 우리가 정리가 되는데 현재 이걸 보면은 납부 기한이 있죠. 납부 기한.
기한은 말일입니다. 말일. 그러니까 기간이 있고 기한이 있어요. 기한 항상 말일.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기간이죠. 기한은 그 말일이란 말이야. 이게 나중 건축물 재산세는 여러분이 건축물의 재산세가 나오면 요거는 납기가 언제가 되냐 하니까 납부 기간 전체를 보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납기가 요게 딱 전제를 해 끌어놓은 거예요. 7월 30일 납부 기한이죠. 잘 봐요, 문제를. 자, 그러면 요게 납기인데 요게 납부 기한이라.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기간별로 보면, 자, 이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몇 개월이 요 말일이죠. 11월 30일 날 요게 납부를 했어요. 원래 요까지 납부를 해야 가산금, 요 앞에 납부를 해야 우리가 가산금이 없는 거예요. 응? 늦어도 요 기간 안에 우리가 세금을 내야 가산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 가서 세금을 냈다 이 말이에요. 이 100만 원이라는 세금을. 그러면 가산금이 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총 월수는 4개월이죠. 총 월수는. 그런데 어느 시점 최초 당일은 요거는 일반 가산금으로 보면 됩니다. 무슨 가산금? 일반 가산금. 일반 가산금은 몇 프로 때린다? 3%. 그렇지. 그러면 일반 가산금 때리고 그래도 이렇게 딜레이 시켜서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가서 냈다 이 말입니다. 세금을. 그러면 요게 총 경과 월수가 돼요. 지나간 월수. 우리 속된 말로 개긴 월수는 안 내고. 그러면 몇 개월이 되노? 3개월, 그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100만 원짜리에 대한 가산금 얼마가 나오겠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일반 가산금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일반 가산금 3%. 이건 무조건 뭐 돈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00만 원이 체납액이 됩니다. 100만 원. 6 곱하기 3%. 네, 3%는 0.03이죠. 그럼 얼마 나와요? 3만 원. 3만 원 나오죠? 어? 3만 원. 요게 일반 가산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가산금은 이중적으로 붙는다 이런 뜻에서 무거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중가산금이 붙어요. 중가산금 되려면 지방세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되노? 30만 원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니까 충분하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체납액이 100만 원.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일단 1.2%.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노? 0.012 되지. 그럼 곱해야 되겠지. 자, 여기다가 경과 월수. 경과 월수. 지나간 월수를 따져보면 총 몇 개월? 3개월이지. 그래서 3을 곱해. 이게 중가산금이라. 그럼 얼마 되노? 36,000 나오나? 그렇지? 그러면 총 가산금은 요거 다 묶어야 되겠지. 66,000이 되는 기라. 66,000원. 그렇지? 66,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 요 기간에 내버리면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때 내버리면 추가로 얼마를 더 내야 돼? 66,000원 더 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166,000원 내야 돼. 총 납부 이거. 근데 요는 가산금 얼마나 했으니까 일반 가산금 3만 원하고 중가산금 46,000원. 그래서 66,000원을 더 내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기간 안에 내버리면 없는 거죠. 이거는 할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안 내고 이렇게 계기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다양합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 세무사에서 출제가 된 세무사 문제입니다. 이게 보긴 이래도.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만일에 말일에서 말일로 요게 말일이고 기한이 말일이고 말일에서 말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전체 월수를 가지고 한 달만 일반 가산금을 적용합니다. 이때는. 근데 만약 중도에 내는 경향이 있죠. 이때 안 내고 언제 냈다? 만일에
11월 막 20일쯤 돼서 납부를 했다고 가정하면, 잘 들어, 달에서 달로 끝날 때는 한 달은 빼고, 일반 가산금 때문에 한 달 빼고 나머지 지나간 월수만 가지고 중가산금 월수로 삼아야 되는데, 짜투리 일자가 있는 거예요. 짜투리 일자가. 그러면 요거만 일반 가산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15일간의 월수에 대해서만. 20일에 대한 월수에 대해서만. 요 짜투리 월수가 있으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가산금 3%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과 월수를 세면 이게 들어갑니다. 포함이 되죠. 하나, 둘, 셋. 그래도 경과 월수는 3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말일에서 말일로 끝날 때는 한 달을 빼고 나머지 월수로 계산하면 되고, 중가산금 경과 월수 계산할 때. 만약에 중도에, 월수 중에 중도에 뭐 20일도 좋고 15일도 좋고 뭐 10일도 좋고 얼마든지 중도에 생기면 이 중도 남은 요 월수만 일반 가산금을 해주고 나머지 월수 지나간 거는 중가산금 경과 기간이 됩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중 현재 시중에 나온 문제는 짜투리 월수가 있도록 이렇게 문제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요 문제는 아주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일에서 말일로 끝날 때는 한 달만 일반, 나머지가 미경과 경과 월수, 중가상 지나간 월수로 계산하고, 만약에 중도에 짜투리 날짜가 나오면 그 짜투리 날짜만 일반 가산금이 되고 실제 월수가 지나간 거는 뭐로 해줘야 돼? 중가산금 경과 월수. 그래서 이래 해도 경과 월수는 3개월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7월 31일까지인데 8월 1일날 됐으면 그냥 일반 가산금 3%. 그렇지. 그 하루만 지나도 그런 거야. 오케이. understand? 하루만 지나도 가산금, 일반 가산금 붙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산세도 나중에 보면은 기한 불이행,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은, 절세가 뭐냐 하는 거는 법정 기간 안에, 법으로 정해놓은 기간 안에 우리가 내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다. 안 하면 이렇게 붙는다. 신고 조치는 놔도 가산세가 붙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보면은, 기본적으로 볼 때, 가산금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니까, 일반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60개월 넘길 수 없다. 중가산금. 그 다음에 중가산금에 대한 적용은 지방세는 얼마 이상, 30만 원 이상이 돼야 중가산금이 붙고, 그 미만은 없고 일반 가산금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국세는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중가산금이 있고 100만 원 미만은 국세에 대해서 1.2% 적용하는 중가산금은 없다. 그럼 일반 가산금 3%만 적용하나? 그렇지. 그런 소액은 일반 가산세 3%만 적용한다. 요걸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다. 자, 그 납세자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 하니까, 자, 부가세 23페이지를 한번 해봅니다. 부가세 23페이지. 시가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독립적 조세라는 게 있고 부가세는 본세가 있어야 붙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하고 전혀 달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독립적, 단독적으로 생긴다 이래서 독립세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또 말할 수 있냐니까 이걸 본래 세금이다 이래서 본세입니다. 본세. 근데 부가세는 자기 스스로는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스스로 생기지만 이거는 꼭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생기는 겁니다. 본세가 있어야 붙는 게 부가세입니다. 무슨 세? 부가세.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잘 정리를 보면은, 자, 현재 내가 소득세 그랬죠? 소득세 또는 양도세도 이게 항상 포함된다. 자, 이게 본세입니다. 본세면 현재 소득세에는 농특세가 붙어요. 자, 아까 농특세는 목적세고 국세라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목적세고 국세죠. 자, 그러면
이 농특세가 붙는데 여기서 깎아주는 세금이 있어야 이게 있어요. 그럼 깎아주는 세금이 전혀 없다 그러면 부가세는 없습니다. 소득세만 내고 또 뭘 낸다? 양도세만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세금, 감면세, 깎아주는 세금이 있어야 돼. 항상 감면세가 나오면 20% 농특세가 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말이야. 양도세가 여러분 100만이 나왔다. 얼마 나왔다? 100만이 나왔다. 그러면 감면이 없어요. 깎아주는 게 없어요. 그럼 이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내면 된다고. 그러면 만일 이제 여기서 감면세가 나와야 돼. 깎아주는 세금이 있다. 그러면 감면세라. 깎아주는 세금 감면세인데 여기서 만일에 한 40만 원 정도 깎아준다. 그러면 실제 우리는 납부는 깎아주니까 여기서 내는 게 얼마입니까? 실제 양도세 내는 세금, 납부세금 얼마가 되냐니까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잖아. 세금이 어렵다. 정신 바짝 차려. 자, 그러면 100만 원에서 40만 원 빼주니까 60만 원이가. 요게 이제 실제 내는 세금인데. 근데 요거 깎아준다 해서 여기서 20%는 또 우리가 끌어줘야 돼. 뭐, 농특세. 농특세를 내줘야 돼. 그럼 여기서 얼마 되나? 20%. 8만 원 나오지. 어? 8만 원. 그래서 그러면 100만에서 40만 원 깎아주면 60만 원 내는 게 아니고 요 60만 원 실제 내는 세금이고 요거까지 같이 내야 돼. 그럼 얼마 내야 돼? 68만 원을 내게 된다. 이 말이라. 그러면 감면액이 없지? 그럼 농특세도 없어. 그래서 반드시 감면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알아두는데 만일에 전제 조건이 없이 시험에 나왔잖아. 시험에. 아무 조건 없이 나왔으면 농특세가 있다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감면세가 있다고 보고 했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으면 농특세가 있다고 알아놔. 시험 칠 때는. 알았어요? 실제적으로는 감면세가 있어야 농특세가 있는데 감면세가 없으면 농특세도 없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있지? 아까 집부자, 땅부자한테 부과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냐 하니까 종부세는 우리가 이 농특세가 있는 거야. 이 농특세는 여러분이 20% 농특세가 붙어. 이거는 감면세가 없어도 돼. 만약에 종합부동산세가 100만 아이가? 그러면 농특세 20% 더 붙여가 내는 거라. 그러면 120만 원을 내게 된다. 이거는 감면세하고 관계없어. 무조건 농특세가 있다. 그래서 농특세 여러분 반드시 정리를 해놓고 요거는 부농요래야. 뭐라고? 부농.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전부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현재 국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방세로 보면은 취득세가 있어. 무슨 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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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가 있으면 취득세는 지금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일단 농특세. 무슨 세? 농특세. 자, 요거는 10%를 내. 농특세.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계산을 아주 해가 내야 되는데 일단 세율만 해야 하나? 20%. 20% 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취득세는 이렇게 여러분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는 반드시 우리가 추가를 내는 게 바로 원칙은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전부 세율이 20%다. 지방교육세는 세율이 전부 몇 프로라고? 20%. 자, 요게 원칙이고 여기도 농특세가 있는데 요 농어촌 특별세가 있으려면 요것도 감면세가 있어야 돼. 감면세 깎아주는 거. 감면세가 얼마? 있으면 20%에 대해서 똑같이 농특세가 있어. 만약에 감면세가 없으면 지방교육세만 내면 돼. 요거는. 여기서 등록면허세까지 이런 식으로 깎아줘야 생긴다는 거, 농특세. 요거는. 요령은 똑같고.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니까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보면은 바로 요거는 지방교육세만 있어.
무슨 교육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지방교육세 세율은 항상 몇 프로? 20%.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이걸 합리적으로 할 수 있냐 하니까 일단 세율은 암기사항이다 말이야. 세율은 암기사항이야. 그래서 이런 건 다 딜레이 해놨다가 나중에 9월달에 가서 한번 좀 외우고 일단 어느 세와 어느 세와의 관계를 알아야 되거든. 관련성. 이걸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오늘 공부는 뭘 해야 되냐니까 요 종합부동산세는 농특세가 붙는다는 걸 알아두고 그래서 부농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부농. 그 다음에 이제 뭐냐니까 재산세는 재교 요래예요. 재교. 왜 지로 뭐냐 하니까 지로 하면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지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로 외우지 말고 부농 재교 요걸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해보라. 간단하게. 자,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어. 그래서 공부하기 좋게끔 만들어 놨는데 요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니까 이 세목이 틀리게끔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자, 재산세는 지방교육세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에 농특세가 붙으면 틀리지. 응? 또 소득세는 농특세가 있지 지방소득세는 없지. 지방소득세 옛날에 부가세로 있었는데 그건 좀 폐지가 되고 지방소득세는 독립적 조세로 되어 있다. 농특세야. 그래서 일단 부재교, 부농 요걸 먼저 해야. 요걸 외우고 이제 요거는 눈동만 나중에 들여놔도 되고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한테 대부분 시험 치러 가면 요 두 개에서 정답이 나와. 재교, 부농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현재 종합부동산세에 지방교육세가 붙으면 틀리지. 농특세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요걸 서로 바꿔가지고 틀리고 OX가 나온다고.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뭐가 원칙이라? 지방교육세가 원칙이라. 그리고 이것도 깎아주는 세금이 있을 때 농특세가 붙는 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15년도부터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닌 단독적 조세가 됩니다. 단독적 조세. 다만 이 세금에 사실 나중에 뭐 세율은 다릅니다만은 실무에 가서는 양도소득세가 1,000만 나왔으면요. 그 1,000만 원에 10%를 계산하면 지방교육세가 나옵니다.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지방 세율에 따라서 각각 다르니까 여러분이 일단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서 내는 거는 맞는데 부가세는 아니라 독립적 조세다. 요것만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어디로 가냐 하니까 그 26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죠.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 부동산 활동과 관련됐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현재 이 구조는 부동산 세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책이 부동산 세법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가 전부 부동산을 놓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그 물건의 전제는. 그걸 알고 공부를 해야 돼. 자, 그러면 부동산 하면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게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난다고. 여러분 부동산 활동 개론 1차 개론에도 이 개념은 등장하죠. 구입 활동, 취득 활동, 보유 활동, 매각 처분 활동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 단계를 취득 단계라 그래. 무슨 단계? 취득 단계.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니까 보유 단계. 보유 단계. 그 다음에 양도 단계. 양도 파는 단계죠. 예.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등장하는지라 치보양이 등장을 하죠. 취득과 보유. 내가 이제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기간이죠. 보유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 근데 언젠가는 떠난다고 언젠가는 팔아야 돼요. 예. 이게 양도.
우리 개론에서는 매각 처분 활동이라 그러지. 내가 뭐 그 말이라. 매각 처분 활동이 내는 양도 활동이니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샀다가 가지고 있다가 파는 거예요. 이걸 전부 우리는 부동산 거래 활동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형성되는 조세의 과정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면 상당히 복잡하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취득 단계도 반드시 우리가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가 있고 지방 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이렇게 있는데, 자, 잘 봐요. 부동산을 사는 것이 취득이라는 것은 유상무상이 관계가 없습니다. 가지면 오면 내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가지면 오면 돈 주고 안 주고는 관계 없어요. 돈 안 받고 안 주고 가오는 건 무상취득이지. 돈 주면 유상취득. 그 정도는 알잖아. 그거 안 따진다. 가지면 오면 내 거야. 내 거가 뭔데 취득이라. 그래서 난주 취득 개념은 원시취득,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 불문하고 모든 취득을 우리는 취득의 개념에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뭔데? 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가져오면 내 거다. 이게 취득이야. 자, 그렇게 보면 대부분 무상으로 우리가 받는 게 대부분 상속도 취득 아이가? 그러면 상속세 내야지. 국세란 말이야, 아까. 그치? 네. 그리고 증여도 죽어서 가져오면 상속이지만 살아서 가져오면 공짜인데 증여 아이가. 그래서 증여세. 대표적으로 이게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가면 여러분 지방세는 바로 취득세. 무슨 세? 취득세. 자, 취득세가 취득 단계 조세고 바로 지방세의 대표적 조세다. 대표. 지방세의 대표가 뭔데? 바로 취득세예요. 그만큼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일정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취득세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니까 여러분 이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지금 붙었는데 사실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세율이 4%가 나온 거는 옛날 취득세 2%, 등록세 2% 해갖고 합쳐갖고 4%가 됐다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붙었는데 왜 또 나옵니까? 사실 등기 안 치고 있는 물건 많습니다. 특히 보존 등기 같은 거. 건물 지어갖고 등기 안 치고 있는 건물이 꽤 되죠. 꽤 됩니다. 숨어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이라도 등기를 하면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등록 면허세. 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면은 보세요. 아까 취득세에 20%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자, 등록 면허세에 부가세가 또 지방교육세가 붙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붙는 게 뭐가 있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네. 지방교육세. 맞지? 자, 그 다음 이제 보유단계. 보유단계는 어느 정도 봐야 되냐니까 이것도 우리가 국세가 있고 바로 지방세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걸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시험에 나올 거면 지금 찝는 거라. 요것만 딱 외우면 돼. 자, 그러면 봤을 때 여러분이 보유 단계,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조세가 뭐가 있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 그러면 국세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무슨 세? 종부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가 있냐니까 소득세. 소득세는 왜 생기냐 하니까, 자, 임대를 하잖아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를 하죠. 월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를 내야 되거든. 임대업자도 사업자야. 그래서 임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득세를 물어야 됩니다. 보유하면. 그래서 국세로서 대표적 조세고요. 그 다음 지방세는 재산세입니다. 무슨 세? 재산세. 그 다음 아까 우리가 부동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외울 때는 제자라, 제자. 자원시설세. 뭐라고? 제자.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는데, 요거는 부소, 요래 보면 돼요. 부소. 소는 소득세를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요게 대표적 내용이고, 그 다음, 양도 단계. 이제 파는 단계야. 파는 단계에서 국세가 있고, 또 지방세가 있어. 자, 현재 양도 단계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그 다음, 여기에 실무상 10%. 예, 이론적으로는 다르지만 실무상 10%가 지방, 현재 소득세. 지방 소득세. 자, 기본적으로 됐지? 기본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걸 원리를 알아야 돼. 요 세금의 10% 정도 붙는 게 뭐라? 지방소득세. 아시겠어요? 요게 100만 원 쓰면 10만 원 나옵니다. 요게 1000만 원, 100만 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요 부가세. 아까 부가세 있었죠? 부가세. 재교로였잖아. 재교. 재산세, 지방교육세. 교로해야 돼. 지로 외우면 안 돼. 그래서 재교. 요게 부가세가 붙는 게 지방교육세 붙지.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생길 수 있고. 자, 소득세가 나오면 이 소득세에 또 뭐가 붙냐 하니까 내가 소득세나 양도세나 전부 마찬가지 이 세금에는 이게 붙단 말이에요. 지방소득세. 이렇게 자꾸 연결이 돼야 돼. 이게 지방소득세. 자, 그래서 현재 지방세 보유와 관계되는 조세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보는데 이 시험이 대체적으로 국세는 단조롭잖아. 단조로운데 지방세가 복잡하단 말이야. 지방세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연결되는 과정을 알아야 돼. 자, 요게 지방교육세 때문에 요게 나온 거고. 등록면허세, 아까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붙기 때문에 요게 나온 거라. 법의 흐름이. 그 다음에, 자, 재산세에 지방교육세가 아까 재교해서 붙었지. 자, 그 다음 여기는 소득세, 양도세, 법인세, 여기에 항상 지방소득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게 나온 거고, 나머지는 단독적으로 생기는 거야. 요렇게 연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라, 지방소득세. 소득세가 있으면 항상 이게 따라온다는 거. 기억하는데 이게 절대 부가세는 아니다. 단독적 조세다. 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거야. 이걸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는데, 일단 여러분이 취득과 보유, 취득과 보유 단계에 붙는 공통적 조세. 자, 주목해라. 취득과 보유 단계에 공통적으로 붙는 조세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자,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취득 단계에 붙어 있지.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 보면 지방교육세가 이렇게 붙어 있지.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조세 형성되는 게 지방교육세라. 무슨 교육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이걸 취보교 이렇게 공통으로 붙는 조세. 취득과 보유 단계에 공통으로 붙는 조세가 지방교육세. 취보교. 나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에 붙는 조세가 있어. 자, 주목. 보유와 양도 단계에 붙는 조세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보유가 지금 현재 지방소득세가 붙고, 자, 양도 단계에 지방소득세가 공통으로 붙지. 공통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방소득세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현재 보면은 취득과 양도 단계에 붙는데, 요거는 별개의 세금으로 붙어.
인지세라고 있다. 인지세. 인지세가 뭐냐니까 여러분 그 대부분 건물 매매 계약서에는 그 우표 같은 거 있지. 그거 탁 붙이면서 같은 우표인데 이상하게 비싸다 아이가 그게. 우표 같은 우표. 인지대라 그러지. 그게 비싼 이유는 인지세 때문에 비싸거든. 그래서 취득하고 양도함에 있어서 공통으로 붙는 조세가 뭐가 된다? 인지세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재 여러분이 각각 한 번씩 다 출제가 됐던 주요 내용이다. 이래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럴 때 치양인 요래 외우면 돼. 치보교, 보양소, 그래. 보양소, 소득세로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치양인. 그러니까 치보, 취득과 문제가 그렇다고 가면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단계에 붙는 조세 이래 나와. 그럼 치보, 교하고 팍 찍으면 돼. 이렇게 문제가.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 단계 공통으로 부과되는 조세. 그럼 보양소 해서 지방소득세 바로 찍으면 돼.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취득과 양도 단계에 붙는 거, 인지세.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보면은 이게 복잡하다. 자, 취득, 보유, 양도. 세 가지 다 공통으로 붙는 조세가 있어요. 그러면 취득과 보유와 양도 전부 붙는 조세가 두 가지라. 두 가지가 붙는데, 자, 농특세. 무슨 세?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는 항상 뭘 전제로 공부를 하라 했노? 건물. 뭘 전제? 건물. 땅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어. 토지에는. 건물에. 우리 상가 건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주목하세요. 요게 취득과 보유와 양도할 때 우리가 이 농특세하고 부가가치세가 늘 붙는데 이거는 자,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있냐 하니까 이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산다든지 상가 건물을 사면은 항상 부가가치세 따라옵니다. 또 부동산을 임대하면은 부가가치세가 꼭 붙습니다. 임대하면. 네. 그 다음 또 부동산을 팔면,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네. 그럼 농특세는 보세요. 어디서 다 나오는 거냐 하니까, 봐이. 농특세는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까 부가세로, 독립세, 부가세로 연결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내가 부가세부터 먼저 외우라는 게, 그게 돼야 이게 연결이 돼서 안 해도 되는 현상인데. 자, 아까 요 취득세에 농특세가 10% 있다라고 부가세로 설명을 해놨을 거야. 그지? 자, 그 취득 단계에 붙이어서, 그 다음 보유 단계는 여기에 보면 종합부동산세 아까 보면은 농특세가 또 붙어. 부농해서 해야지. 그래서 농특세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여기도 아까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면 농특세 20% 분다 했지. 그래, 농특세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울 때는 이걸 이제 주책 없는 조세를 아무 데나 다 끼죠. 취득에도 끼고, 보유에도 끼고, 양도에도 끼는 이런 활동이 바로 농특세와 부가가치세를 늘 낀다. 그래서 요걸 농가로 외워. 가농, 농가. 그래. 부로 외우지 마라. 부는 종부세를 부로 외워 놨잖아.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이제 이름만 외워 놓는 상황이라 여러분은 지금. 그래서 부농가. 농가는 취득과 보유 활동의 양도 단계 3단계 다 과세되는 조세다. 그래서 이걸 주책은 아무 데나 다 낀다. 그래서 주책 없는 조세라고 합니다. 요게 현재 세법에서는 요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요 단계는.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1차 개론에서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언제예요? 아주 옛날입니다. 13회 때 한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전부 위에 있게 이제 우리 세법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개론에서, 여러분 학개론에서 나온 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반드시 해야 돼. 치보교. 취득과 보유는 지방교육세. 그 다음 보양소. 보유, 양도는 지방소득세. 보양소. 됐지? 그러니까 요걸 외우고, 요거는 이제
지향인이라면 되니까 이건 뭐 이럴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 어떻게 출제가 되나 하는 거는 내가 그 문제를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라. 27페이지 봐. 27페이지 그 문제를 보면은 자, 다음 부동산의 보유와 양도 시에 부과되는 조세는 일어났지? 예? 그러면 보, 양, 소하고 소득세가 아니고 지방소득세지. 그래서 여러분이 답이 3번이 있나 없나 바로 보이지. 만일에 여기서 취득과 보유 단계에 부과되는 조세가 일어나면 지보교해서 지방교세 팍 찍어내면 되는 기라. 또 취득과 양도에 붙는 조세가 하면 취양인 인지세를 팍 나가면 되지. 알겠죠? 그러면 3단계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이 사항부터 먼저 하고, 그래서 이걸 내가 여러분 그 왼쪽에 보면 그 26페이지 그 보면은 상당히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내면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래 하려면 뭐 이 한 문제 맞추려고 한 일주일을 공부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이 계속 읽어 나가는데 외울 거는 이걸 해야 알아. 이거는 반드시 외워서 가서 체크를 하면 좋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쉬었다가 납시 의무 성립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